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안보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미 주류 언론의 트럼프 역전 만들기 작전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은 저널리즘 실종의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지지율이 역대 그 어느 행정부보다 낮으며 트럼프는 미국을 찢어놓고 분열시킨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CNN이 18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치인 31%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CNN은 이 같은 조사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43%로 임기 중 평균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같은 기간 NBC의 조사와 상반된 것입니다. CNN은 또 멜라니아에 대한 호감도 역시 호감 42%, 비호감 47%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셸 오바마 69%, 힐러리 클린턴 56%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호감도를 가진 영부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CNN은 또 트럼프가 퇴임 전날인 1월 19일 100명의 사면과 감형을 발표할 것이다 라며 사면 대상 명단에는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 극성 트럼프 지지자인 음모론자 스티브 배넌 등이 포함될 것이며 트럼프는 이번 사면권 남발을 통해 로비스트, 대호황과 적지 않은 수입이라는 효과를 거뒀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CNN은 퇴임 직전 140명을 사면하여 적게는 5만 달러, 많게는 40만 달러씩 받고 퇴임 후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이른바 사면 스캔들로 조사까지 받았던 클린턴 부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사전에 상의했고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였는데요.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폭로한 CNN 아침 회의 때 나왔던 여론조작과 트럼프 까내리기 작전 정말 이렇게 열심일 수가 없습니다. 참 트럼프가 재기할까봐 두렵기는 두려운가 봅니다. CNN이 정말 막판까지 이렇게 정말 상처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이틀 남았는데 정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염원처럼 기적처럼 다시 재기를 해서 재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이 민주당의 우려처럼 2024년도에 다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8년을 또 해버릴까봐 이제 아예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웃기죠. 특히 이제 CNN이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지금 지지도가 31%다. 그런데 똑같은 조사에서 기관에서 NBC는 43%라고 했어요. 자, 퇴임 직전에 43% 대단히 훌륭한 것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통령 여러 번 퇴임시켜 봤는데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내로남불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셀 수도 없는 사면을 할 것이다 라고 어제 CNN이 보도를 했고 그것을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 했는데 저는 그래서 도대체 트럼프 침대의 헤리티지를 말한다면 영국 해리슨 스핑크스를 빼놓을 수 없죠. 트럼프가 사면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일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하는 것이길래 이 정도로 지금 광분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게이트웨이 펀디스의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은 과거에 170명을 사면했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다시 오늘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공화당의 자료를 보니까 140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140명이 진실이겠죠. 게이트웨이 펀디보다는. 아무튼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사면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CNN 보도를 보니 100명 한답니다. 100명. 그러면 100명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경쟁자를 보면 알죠. 클린턴은 140명, 게이트웨이 펀디 자료에 따르면 170명. 그것도 언제 했냐. 퇴임하기 2시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2021년 현재로 따지면 1월 20일 오전 10시에 12시에 퇴임하는데 10시에 140명을 사면했는데 이들에게 적게는 7만 달러, 많게는 40만 달러씩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크 리치라고 하는 거부에게는 그렇게 40만 달러를 받고 나중에 또 이제 이 힐러리가 대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힐러리 개인 선거 캠프에 7만 달러,
그리고 민주당에는 10억 달러를 기부를 했답니다. 이게 뭐 사전에 약속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클린턴 부부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고 많이 벌었냐 하면은 퇴임 후 7년 동안 소득세만 5,600만 달러를 냈답니다. 소득세를 5,600만 달러. 총 수입이 5,600이 아니고 그래서 총 수입은 소득세 기준으로 2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그냥 강연만 하러 돌아다니는데 강연료는 시간당 20에서 30만 달러. 그런데 주로 이제 90분 이렇게 해서 60만 달러 이렇게 주죠. 러시아에 가서는 시간당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를 받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클린턴 부부의 소득은 그들이 세웠던 클린턴 재단 그쪽으로 들어오는 소득과 거기에서 사용하는 경비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재단이라는 걸 세워서 세탁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클린턴 재단으로 들어온 인컴하고 합하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소득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고 겨우 100명, 뭐 100명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클린턴에 비하면은 적은 100명 이걸 가지고 장사한다 하고 뭐 대로비스트 뭐 호황을 벌였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정말 참 웃기는 일입니다.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하고 아주 비슷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음모론에서 악의 세력의 최종 보스로 종종 묘사되는 힐러리 클린턴. 그가 또다시 러시아 게이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지난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존 브레넌 당시 CIA 국장이 공모를 해서 러시아 게이트를 조작했다는 증거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해서 코너에 몰린 힐러리 클린턴이 또다시 러시아 게이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힐러리는 1월 18일 낸시 펠로시와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1월 6일 의사당 공격은 사전에 계획된 공격이었으며 공격 당일에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된 내용을 협의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힐러리는 반란군이 우리 의사당을 침공한 날 트럼프가 푸틴과 공모했는지 백악관 통화 기록을 조사하기를 바란다 라면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 조력자, 공범 그리고 음모론자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라면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11 때처럼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는 이제껏 누누이 말해왔듯이 트럼프가 뭘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시해야 한다. 트럼프는 모든 길은 푸틴으로 향한다 라면서 트럼프가 푸틴과 작당한 세력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들의 발언 직후에 FBI는 낸시 펠로시의 노트북을 훔쳐간 용의자를 백인 여성으로 특정하고 그녀가 펠로시의 노트북을 러시아 정보기관에 팔아넘기려고 했다며 체포영장을 공개했는데요. 2016년 러시아 게이트 조작으로 처벌받아야 할 진범들이 이런 뻔뻔함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황당할 뿐입니다. 참 뻔뻔하죠. 지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에 바로 러시아 게이트가 발생을 했고 그 러시아 게이트로 이제 뮬러 특검이 특검을 하면서 이제 진위가 밝혀지긴 했고 트럼프 대통령 무죄가 됐죠. 자, 그런데 그 러시아 게이트 지금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 오 선생이 지시를 했고 이 힐러리가 승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CIA하고 힐러리 보좌관들이 작업을 쳤다라는 게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걸 지금 레클리프 D&I 국장이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 지위가 완전히 치명상을 입을 것 같으니까 그걸 오히려 다시 이 물타기를 하려는 것인지 러시아 관련해서 다시 역공을 퍼부려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 둘이서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결국 푸틴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펠로시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정말 이 트럼프의 정치적 적이가 무섭기는 무서운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정말 뻔뻔하기는 하늘을 찌른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서 이 팟캐스트 방송을 내보내면서 거의 동시에 또 FBI는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바로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동 사태 때 그때 낸시 펠로시의 노트북이 사라졌는데
그 노트북이 실종 신고가 들어온 어느 백인 여성이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종 여성을 지금 수배해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종 여성은 남자친구와 같이 지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실종 여성 20대인데, 둘 다 남자친구와 같이 20대인데, 그 실종 백인 여성은 러시아 정보 당국에 그 노트북을 팔려고 했다가 러시아 정보 당국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거부합니까? 당연히 만약에 진짜 그런 컨택이 있었으면 사야죠.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누군지는 몰라도 그 실종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 기관지 쿨케어 용각산 쿨. 지금 이 세상에 있을까? 라는 그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아무튼 이런 이 힐러리 클린턴 측의 러시아 관련한 이 비리, 게이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또 본인이 이렇게 방송에서 뻔뻔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우리가 밖으로 보는 이런 외형과 내면이 너무나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 최근 2주간 워싱턴 DC와 텍사스의 에블린 지휘소, 샤이엔산 지휘소를 오갔던 둠스데이, 이 포업이 핵전쟁 지휘기가 시그널을 차단하고 작전 태세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온갖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워싱턴 DC를 떠나 텍사스주 에블린 국가군사지휘센터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샤이엔산 지하 핵전쟁 지휘 벙커를 방문했던 핵전쟁 지휘기가 현지 시각 19일 새벽 사라졌습니다. 이 기체는 1월 18일 오후에 에블린 기지를 이륙해 같은 날 저녁 샤이엔산 지휘소가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오마하 비행장에 착륙했다가 다시 이륙한 뒤에 워싱턴 DC 방향으로 비행하던 중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상공에서 ADS-B 시그널을 껐습니다. 이 기체는 미국 상공에서 비행할 때는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등 항공사고를 우려해 항상 ADS-B를 켜고 자신의 위치를 노출해 왔는데요. 19일 오전 1시 42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ADS-B를 끄고 관제 데이터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미 군용기는 평시 아군 지역에서는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ADS-B를 켜는데요. 군용기가 미국 영토 내에서, 그것도 야간에 ADS-B를 켰다는 것은 이 기체가 실제 작전 태세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정보 수집가들은 이 기체가 노스캐롤라이나 일대 비행장에 착륙했는지 아니면은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루스 기지에서 20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기 위해 착륙했는지 여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기체 어디로 갔을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둠스데이 핵전쟁 지휘기죠. 지난 1월 6일 워싱턴 DC 앤드루스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을 태우고 텍사스의 에블린 전쟁 지휘 벙커로 이동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며칠 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샤이엔산 기지로 다시 이동했다가 또 오하이오주의 해병대 민사사령부, 그리고 계엄사령부로 될 수 있는 그 지역을 갔다가 이제 DC로 복귀한 정황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비행기가 다시금 지금 한 바퀴를 돌고 워싱턴 DC를 오는 그 상황에서 워싱턴 DC가 멀지 않은 노스캐롤라이나 상공에 새벽 1시 42분에 칠 같은 어둠이죠. 그때 자신의 위치 정보를 꺼버렸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것이, 이 미 동부 지역은 도시들이 아주 많죠. 거기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이런 이 대도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항공기들이 아주 많이 움직이겠죠. 당연히 자국의 항공기들 또 민항기들하고의 충돌을 우려해서 작전하고 있지 않은 군용기라 하더라도, 작전하고 있지 않다면 ADS-B를 안전상 켜요. 그래야 민항기들이 내 위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돌하지 않죠. 그런데 아주 번잡할 수밖에 없는 노스캐롤라이나 상공에서 껐습니다. 그것도 어두운 야간에, 새벽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런데 1월 20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따로 앤드루스 기지에서 에어포스 1을 타고 플로리다의 팜비치로 가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에어포스 1은 따로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대통령이 타면 그게 에어포스 1이에요. 그래서 이 E4B 둠스데이 핵전쟁 지휘기가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타면 그게 에어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전기인 그냥 이 여객기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한 파란색 띠의 그 에어포스 1을 타느냐 아니면은 이 E4B 둠스데이를 그날 타느냐에 따라서 그 1월 20일 오전에 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사실 저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플로리다 팜비치에 아주 대형 트럭이 지금 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삿짐 트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SNS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 트럭에서는 지금 몇 시간째 아무것도 내리고 있지 않고 그냥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둠스데이는 왜 아주 트래픽이 많은 항공 트래픽이 많은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위치 정보를 껐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한번 기대해보고 1월 20일 오전 참말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바로 내일이죠. 계속 지켜보고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